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20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한 달 전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쏠렸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선 러우 양국의 대치와 국지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를 향해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우크라이나군의 스칼프 미사일이 크림반도 케르치에 있는 러시아군 조선소를 공격해 순항미사일 수송함 아스콜드를 파괴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선 드니프로강 건너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새로운 반격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작전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병력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저명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전 러시아 연방보안국 장교이자 민족주의자인 이고르 기르킨이 10월 말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 현재 전황을 가늠했는데요. 기르킨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 공을 세우고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칠러 반군을 조직해 영향력을 키웠지만 지난 7월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을 비판했다가 체포돼 현재 수감 중인 인물입니다. 기르킨은 편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군사 지원과 러시아의 동원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가 2024년에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선 때문에 2024년 봄 전까지 추가 동원령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크렘린궁 소식통의 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최소 2030년까지 집권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참모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르킨은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의 적을 괴멸시키지 못하더라도 러시아군은 어떠한 형태의 광범위한 공격도 진행할 수 없을 거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음에도 앞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군사력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군이 아브디이우카 공세 작전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병력과 장비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데 따른 분석으로 보입니다. 전쟁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군의 공세 작전이 미래 러시아 작전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기르킨의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르킨이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바탕에는 F-16의 존재도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받으면 전선의 어느 구역에서든지 단기간에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군사기술 측면에서 심각할 정도로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유한 영상에선 러시아의 방공망이 약해진 틈을 타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이-25 전투기가 최전선에서 비유도무기를 투하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F-16 전투기의 첫 번째 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루마니아에 건립된 새로운 F-16 훈련센터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 사용할 F-16 전투기 12에서 18대를 대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한 실전에 사용할 F-16을 우크라이나에 곧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